안녕하세요. 앞선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히 알려진 그러나 한편으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우리의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 상편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도깨비와 일본의 오니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영상은 그 하편입니다. 상편부터 먼저 보고 하편을 보시는 게 더 이해가 쉬울 테지만 영상을 켜신 김에 하편 먼저 보고 상편을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도깨비는 우리나라의 오랜 세월 전래되어 온 민간 신앙에서 믿어져 온 초자연적 존재 중 하나이며 잡귀 등을 말하는 총칭으로 상편에서 언급했던 귀면화 명칭의 의미는 이러한 잡귀나 수호신의 총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깨비의 어원으로는 독갑이라고 합니다. 15세기 문헌 석보상절에 나오는 독갑이는 불이나 씨앗의 의미이고 풍요를 상징하는 돛과 성인 남자를 의미하는 애비의 합성어로 도깨비는 풍요를 관장하는 남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독가비가 독가비를 거쳐 도깨비로 변화됐다는 추정입니다. 기록상의 도깨비 기원은 신라시대 인물인 비형랑의 설화로 삼국유사, 동국여지 승남 등입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진평왕 시기 사람과 홀령 사이에서 태어난 비형이라는 인물이 도깨비 두목이 되어 매일 밤마다 절 주변에서 소란스럽게 놀자 왕이 비형을 불러 신원사 계곡에 튼튼한 다리를 놓아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소란스러움에 큰 벌이나 꾸지람을 들을 줄 알았던 비형은 왕의 부탁에 몹시 기뻐하며 도깨비 무리를 시켜 하룻밤 사이에 귀교, 즉 귀신의 다리를 놓아주었다고 하는 등 도깨비 설화는 종류와 내용을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이렇듯 도깨비 이야기는 우리 전래동화나 구전설화 등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죠. 우리의 도깨비 명칭과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망냥이라고도 하며 실체가 없는 허주, 허체라고도 하며 다리가 4개인 임해, 다리가 하나인 독각귀, 그 밖에 야광귀, 고관대면, 유여파, 거구귀, 길달, 장자마리, 그순대 등 그 종류와 형태와 신통력 또한 다양합니다. 그중 도깨비들의 우두머리라고도 하는 두억신이는 뿔이 나 있으며 크고 무서운 형체로 분명히 묘사됩니다. 이것이 귀면화의 대표적 형상이며 뿔이 없는 힘없는 여타 도깨비들은 숭배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치우천왕의 이미지와 유사한 것이죠. 아득한 고대에는 용맹한 장수를 신격화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이에 따른 신화가 끊임없이 변형 전파되는 것도 다반사였을 것입니다. 사진도 영상 촬영도 없던 당시에는 솥불 달린 투구를 쓴 전쟁의 신 치우천왕의 활약상을 구전으로 전하며 신으로도 묘사하고 신출귀몰한 도깨비로도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를 각기 다른 지방에서 전해 듣고 형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통일이 안 되고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분명한 역사도 신화로 양립되어 웅족의 처자, 웅녀와 환족의 우두머리 환웅의 혼인을 기술하며 곰이 여자로 변했다고 적거나 신라 창건이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등의 기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대 역사임에도 일본의 역사책에는 이순신의 얼굴을 도깨비의 모습으로 그려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당시의 일본인들이 이순신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도깨비 설화는 전해져 온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후대가 이를 논리로 따져가며 내 입맛에 따라 변형을 가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이는 원형을 변형한 새로운 창작물일 뿐입니다. 도깨비는 본시 형체가 없는 것이며 자연에서 생성되기도 하며 헌 빗자루나 오래된 물건 등 인간이 사용하다 버린 물건 등에서도 생성된다고 합니다. 낮이라 해도 비가 내리는 어두컴컴한 때 주로 나타난다고도 합니다. 우리에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굳은 날을 도깨비 놀기 좋은 날이다라고 일컫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도깨비 표현은 크고 괴기하고 무서운 느낌으로 묘사되어 일부가 주장하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한복옷을 입고 인간과 친근하게 어우러지는 존재일 뿐이라는 도깨비 상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한복을 입은 어수룩한 인간 모습의 도깨비는 애초 이 당시에 어떤 설정에 맞는 이야기 전개를 위해
누군가 각색하여 퍼뜨린 경우입니다. 하지만 귀면화에 새겨진 것처럼 수호신이나 엄한 존재로서의 도깨비는 당연히 강하고 무서운 모습이어야 하고, 이는 후대에 누군가가 창작해서 퍼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오래 잠재된 의식이 자연스럽고 다양하게 형상화되며 발전되어 온 것이며, 당연히 누군가의 창작에 의해 만들어진 것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한복 입은 도깨비도 도깨비의 한 형태임은 주지의 사실이나, 도깨비는 어느 한 형태를 특정할 수 없는 존재 위주로 전래돼 왔으며 무엇으로든 변신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조선시대 한복을 입은 인간 형상의 도깨비는 선조 도깨비의 후손격인 조선시대의 도깨비가 인간에게 접근하기 위해 조선시대 한복을 입은 조선시대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한 경우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도깨비 오니도 사람을 잡아먹거나 하는 요괴나 악마 등의 모습도 있지만, 역시 정해진 모습을 갖지 않는다고도 기록되고, 젊은 남녀나 상대의 지인의 모습 등으로 변해 인간을 유혹한다거나 악령을 쫓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도 있어 전체적으로 우리의 도깨비 묘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한 가지 형상으로 고정화시킬 수 없는 존재로 표현한 것은 우리의 도깨비에서 영향받은 것입니다. 삼국시대, 특히 절정의 예술성을 보여주며 발달됐던 귀면화 문화가 고려, 조선을 거치며 점차 인간의 평범한 요소를 증가시켜 무미건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온 것은 점점 현실적인 것을 찾는 시대 변화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며, 이 시기에 한복 입은 인간 형태의 도깨비 이야기가 크게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과 유물상으로도 삼국시대부터인 도깨비의 다양한 형상을 조선시대 한복을 입은 형상으로 한정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적 고증부터 잘못된 오류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조선만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후대에게는 TV 드라마에 나온 현시대 양복을 입은 인간 형태의 도깨비만이 우리 도깨비의 원형이라고 할 것인가요? 상상의 존재인 뿔 달린 상상의 동물은 서양의 각종 신화를 비롯 인도, 중국을 포함한 불교, 유교 문화가 퍼진 동양 문화권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있어 왔으므로, 인간의 형체를 하고 머리에 뿔이 달린 상상의 존재 자체를 우리만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귀면화와 붉은 악마로 상징되는 이미지로서의 도깨비 형상, 즉 오니의 기본이 되는 형상은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며, 이는 많은 기록과 유물들로 입증됩니다. 우리의 도깨비 이미지가 일본에서 최초 만들어져 우리에게 건너왔을 가능성은 제로이며, 그 반대일 개연성이 너무나 농후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는 뿔 달린 도깨비가 없으며 일본의 오니만이 뿔 달린 도깨비의 원조이며 전형이라는 황당한 주장은 명백한 허위 날조입니다. 지자체들이 도깨비 프로그램이나 조형물을 만들어도 도깨비를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호기심을 유발할 요소와 문화적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문화 요소로서나 캐릭터로서의 가치를 보더라도 방망이, 뿔, 원시적 호피옷 형태의 도깨비가 매력이 있고 가치가 있지, 그냥 인간 모습으로 된 도깨비는 무미건조하고 덜 개발된 형태일 뿐입니다. 고대부터 압도적으로 앞선 한반도의 문명과 백제 문명의 영향을 받아 아스카 문명을 태동시킨 일본이 음식, 도기, 의복 등 거의 모든 문물에 한반도의 영향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당연히 도깨비설화나 그 형상 역시 일본이 한국의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훨씬 많으며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시기 다른 모든 문물이 한반도가 앞서 나가는데 유독 도깨비 설화만 일본이 앞섰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착한 인간의 모습을 한 도깨비는 선한 영향력을 위해 만들어진 캐릭터이고, 무서운 모습의 도깨비는 엄한 영향력을 위해 만들어진 캐릭터인 것입니다. 착하거나 어수룩한 인간 모습의 도깨비는 친근하게 설파하기 위한 캐릭터이고, 크고 강하고 무서운 모습의 도깨비는 나쁜 짓을 못하게 하려거나 의지하고 싶은 수호신의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서운 얼굴의 도깨비 형상은 일본보다 우리의 문화유산 속에 훨씬 더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온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일본인은 자고로 창의성이 부족한 민족이며
문화 부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본이 전후 서구권에서 창조한 제품들을 더 작게 만들고 더 싼 값에 상용화시키고 한국전쟁을 발판으로 경제대국이 된 면은 있지만 창의성이 없어 자기 것을 만들지 못하고 반세기 만에 한국의 거의 모든 면에서 뒤처지며 한때 우리가 따라했던 일본 아이돌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에게 유치하고 저급하게 느껴지며 문화 분야는 이제 우리의 상대조차 되지 못하는 점 등이 이를 입증합니다. 그런 일본이 전 인류사에서 뿔 달린 인간 형체의 수호신이나 악령의 개념이 전혀 없던 세상에 홀연히 일본만이 고니를 창안하였고 일본이 우리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 고니를 퍼뜨렸다거나 우리나라가 이를 도용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맥락이 없고 터무니없는 망상이며 왜곡입니다. 이런 억지 주장이 생길 수 있었던 배경은 개화기 전후와 일제식민 시대를 거치며 일본이 우리의 도깨비를 일본의 캐릭터로 적극 활용, 이 시기 많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퍼뜨린 결과로 보입니다. 우리도 예술적으로 가장 발달된 형태를 지닌 삼국시대 절정의 귀면화 문화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며 점차 외국 문화가 스며들고 인간의 형상이 가미되어 문화 유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온 아쉬운 면이 있지만 우리보다 도깨비 유래의 뿌리가 약한 일본은 더욱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상상의 도깨비 형상을 좀 더 인간에 가까운 모습으로 바꿔왔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상품화되는 도깨비를 삼국시대의 도깨비 얼굴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만 일본의 상품화된 오니는 모두 우리의 도깨비의 서양의 악귀나 현실적 인간의 모습을 믹스한 퓨전의 이미지가 강한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우리의 도깨비 전래 내용 중 일부 한복 입은 인간 형상의 도깨비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만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편협한 시각에 매몰된 편협한 사고일 뿐이며 대체 무슨 목적을 위해 우리나라의 무슨 이익을 위해 언론 등 각계각층이 나서 이런 여론 형성을 꾀했으며 지금도 그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역사 자료는 물론 고대 동서양 문화의 저변에 인간의 형체에 뿌리 달린 수호신이나 악귀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가장 늦게 고대 문화가 시작된 일본이 가장 발달된 형태의 캐릭터의 원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고증자료에 의한 사실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르고 그랬다면 무지의 소치이고 알고 그랬다면 주장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서양의 프라이드 치킨 문화를 받아들여 양념치킨 등을 만들어 가장 맛있는 치킨을 역수출하고 서양에서 들여온 치킨과 맥주를 혼합하여 치맥을 역수출하고 피자의 종주국에 없던 다양한 토핑을 얻는 피자를 역수출하고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라면을 가장 맛있게 만들어 세계를 제압하고 서양의 팝을 K-팝으로 발전시켜 세계를 휩쓰는 등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뛰어난 개인이나 그룹 또는 국가가 자신들의 강점이 특화된 분야에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례는 종종 있어왔지만 이렇듯 강대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작은 인구의 한 나라가 종교 사례를 뺀 실체적 문화로서 이처럼 다변화된 문화 역량과 앞선 기술로 모든 강대국들을 포함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례는 동서고금을 통틀어도 유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북선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들었고 서양 최초 금속 활자인 쿠텐베르크의 42행 성경보다 78년이나 앞서 금속 활자 인쇄본 직지 심체요절을 제작한 위대한 민족이며 다시 직지보다 138년이 더 앞선 남명 천하상송 증도가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등장해 서양보다 무려 220년이나 앞섰던 문명국가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여 고구려도 자국 역사라고 우기고 김치와 한복조차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 냉혹한 국제 현실에서 우리는 거꾸로 우리 것을 우리 것이 아니라고 애써 배척하려는 세력이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서글픈 일입니다. 정치적이든 다른 어떤 목적이든 자신의 편협한 생각이나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그룹의 이익이나 주장 관철만을 위해
애써 이런 모든 것들을 외면하며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 내 나라를 비하하거나 이런 주장에 세뇌되어 객관적 자기 판단도 없이 또는 자기 주장을 내놓을 식견도 없이 부하뇌동하여 이에 동조하거나 이를 더욱 퍼뜨리려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나 이는 모두 하루속히 바로잡혀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잘 보셨나요? 한낱 도깨비를 주제로 너무 거창하게 나온 것 아니냐는 말을 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선 TV 생각으로는 이것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며 이런 잘못된 주장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앞날인 청소년들에게 내 나라를 비하시키거나 배척하는 구실로 작용되며 나아가 우리 민족 전체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많은 의견 보내주시면 다음 영상에 크게 참조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